그간의 비트코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됐었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쪽으로 택하고 있어가지고 또 요 시기가 좀 지나면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오늘은 홍익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책 하나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최근에 가장 관심사가 뭐세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제가 통화혁명이라는 책을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 움직임이라거나 어떤 그 큰 틀에 있어서 어떤 화폐의 변화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있죠. 예. 그러세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잘 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책을 쓰는 목적도 많은 확신범들을 양산시키기 위해서. 그러시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예. 한 7만 3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예.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네. 좀 급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롱이든 숏이든 막 청산되고 그 금액도 크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변동성의 장. 저는 지금은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조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선 미국 경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아요. 고용도 좋고 뭐 달러도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져 가지고 거기에 실망해 가지고 시장이 약세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도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하고 동행성을 보이면서 제대로 이제 다시 못 나가고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촉즉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겠구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오래 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 속에서는 비트코인도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와 금리 요게 이제 좀 최근에 횡보와 혹은 하락을 보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미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뭐 올해 안에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3번은커녕 한 번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은 위축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수급상의 문제인데 기존의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 유입세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수요와 공급상에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그 그레스케일의 이제 매도 물량이라거나 최근에는 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정도로 그러한 반면에 또 유입세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 자체가 지금은 거래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한마디로 눈치를 보는 일종의 눈치장인 거죠. 네. 그러면은 금리는 결국에는 인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네. 어차피 될 거니까. 그리고 그간의 비트코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됐었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기간 조정 쪽으로 택하고 있어가지고 또 요 시기가 좀 지나면은 다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뭐 급락 뭐 5% 6% 갖고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코인 투자에 있어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반의 반토막도 났었는데 1-20% 정도는 뭐 항상 조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횡보의 기간 또는 급락의 기간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승세가 좀 꺾였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죠. 우선은 이 지금의 장세는 꺾였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 조정이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요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는 한 6년 만에 최저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옮기는 통에 거래소 물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만약 지금같이 비트코인 ETF의 그 매입세가 네. 앞으로도 한 2년 가까이 지속된다면은 거래소 물량이 아주 다 고갈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인플루언서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캐내는 물량이 비트코인 900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ETF 그 국외사에 들어오는 물량이 그 6배 내지 7배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유입액은 한 거기에 6, 7배 되니까 이런 속도로 계속 줄어들면은 앞으로 600일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시장 물량 가지고서.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올라가죠. 수요는 늘고 예. 공급은 또 거래소에서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야, 그러면은 진짜 지금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조정은 사실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한테는 기회이죠. 네. 그래요. 근데 왜 손이 잘 안 나갈까요? 근데 대부분 처음 투자하시거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포모하고 포드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라갈 때 막 쫓아가서 사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실은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이제 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포드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걸 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하고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그 매매 타입이 정반대예요. 정반대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를 적에는 분할 매도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신입이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반대로 포모와 포드에 편승을 해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이러한 그 관행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GBTC 매도 물량이 그동안 많은 이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도 바닥이다. 바닥 신호다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이 판 물량이 거의 40% 이상은 팔았어요.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예전에 처음 이게 비트코인 승인이 날 적에 그 양반들이 29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았는데 그것의 3분의 1을 팔고 나서도 가격이 그대로 290억 달러야. 그 이유는 그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도 올라가지고 3분의 1 이상을 팔았는데도 총 금액은 290억 달러 그대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5% 가까이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그레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세게다가 미니 비트코인 ETF라는 거를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미니 이제 그것이 승인이 나면 기존의 비트코인 신탁에 있던 물건을 그 미니 비트코인 ETF로 옮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차익 실현회에서 매도하던 물량이 자체 내에서 이 수수료가 싼 미니 비트코인 ETF로 이제 옮겨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게 승인이 돼도 이게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미 한 40% 이상을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물량은 제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교수님, 그 비트코인 제가 이제 짧게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이게 앞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보면요, 지금이 고점이고 비트코인은 지금 폭락할 거고 이런 댓글들을 달까요? 그거는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아주 심하게 한 2천만 원까지 반토막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이게 1억을 치고 그랬으면은 이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과거의 사례로 보면 떨어질 확률이 더 크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ETF에 올라탔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도래한다는 것도 사실 이 위에도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즉 팩트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는 됐지만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자금 유입은 아직도 초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게 이제 맞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요번에 비트코인이 ETF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에 올라탐으로 해서 기관들은 사실은 이제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한 거는 비트코인을 담으면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세금 문제, 그다음에 회계 문제,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어디다 맡길지에 대한 수탁의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ETF가 일거에 해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담지 못하는 거는 이제 기관이나 뭐 연구기금이나 뭐 하여튼 이런 때는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크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사의 의결이라는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퇴직연금이나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거는 그 이상의 법적인 토대가 좀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주 하원과 상원의 의결 같은 것도 또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뭐 일각에서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연기금, 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공적기금 이런 게 이제 막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예,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개별 투자보다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하는 구자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 투자의 55% 정도가 사실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의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들게 되면은 기업이 이 사람이 투자하는 것에 매칭을 해줘요. 그 사람 연봉의 한 5% 정도를 투자 금액에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메리트가 크고 또 하나는 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퇴직연금 같은 그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단 취직을 하면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주 관례화돼 있고 설사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더라도 그걸 뽑지 않고 IRA라고 해서 또 개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기업 퇴직연금 401K 이외에 거기에도 충분한 절세 효과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기업 퇴직연금이나 개인 퇴직연금을 갖고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미 개인 퇴직연금은 이거는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미 거기 조정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비트코인 ETF를. 그런데 기업 퇴직연금은 그건 개인이
이렇게 내가 어떤 유형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정할 수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그거는 나름대로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대박인 게 이 퇴직연금의 규모가 약 22조 달러나 됩니다. 네. 엄청나요. 퇴직연금. 22조 달라요? 예. 이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여기에 1, 2%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담게 되면 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2,200억 달러나 4,4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1, 2%라는 게. 네. 그건 엄청난 금액이죠. 그건 아. 앞으로 기대가 클 수뿐이 없죠. 아, 그러면은 그게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퇴직연금 그 운영하는 뭐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위험하진 않다고 보나 보네요. 아니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전통 금융시장 내에 또 ETF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불안감이라거나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라는 이 거대 금융기관이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이니까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불안 요소는 이제 줄어드는 셈이죠. 네. 그러면은 아직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초기 단계라고 하면 지금까지 유입된 그런 자금들의 정체는 뭐예요? 뭐라고 보세요? 아, 그거를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의 어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세력이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구분해 봤을 적에 그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력들은 그간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이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 정도 할 수 있겠죠. 아, 또 거기서 단타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수도 있고 예. 또 헤지펀드 이런 분들 넘어왔을 수도 있고. 예.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니까 들어와 가지고 아마 그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ETF에 들어왔을 적에 그 금액이 한 5만 7천 달러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8만 5천 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30% 이상의 수익을 이미 실현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러니까 마치 주식처럼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수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 그렇구나.